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종전이 아닌 호전, 확전의 용어들을 쓰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폐륜적 협박까지 내놨습니다. 앞으로 2, 3주 중동에서 더 거센 화염이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소식 이선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분 연설 내내 중동전쟁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군대와 핵시설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괴멸됐다며 승리를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In these past 4 weeks, our armed forces have delivered swift, decisive, overwhelming victories on the battlefield. Never in the history of warfare has an enemy suffered such clear and devastating large-scale losses in a matter of weeks. 특히 1,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싸운 기간을 일일이 나열하며 단 32일 만에 이란을 무력화시킨 군사적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 선언 뒤엔 더 잔혹한 경고가 뒤따랐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와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미군 철수 시점으로 거론됐던 2, 3주라는 시간을 이번엔 더 강한 추가 타격의 시한으로 바꿔 선포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그간 타격을 미뤄왔던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를 모두 파괴해 이란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군사적 업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내부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압박용 시간표를 확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이 2, 3주의 시간표가 극적인 종전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중동을 거대한 암흑 속에 빠뜨릴 최후의 공격 신호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벌인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혼돈에 빠진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과 무관한 당사국들 문제라며 미국 석유를 사든 직접 가서 해결하든 알아서 하라고 떠넘겼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이 남긴 가장 뼈아픈 결과물은 단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글로벌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중동 원유와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멈춰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관한 일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We don't need it. We haven't needed it and we don't need it. 그러면서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향해 노골적인 뒤끝을 드러냈습니다. 중동 대신 미국산 원유를 사든지 아니면 직접 군대를 보내 해협을 열라고 비꼰 겁니다.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전쟁 성과는 자랑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동맹국에 떠넘기는 트럼프식 출구 전략입니다.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된 국가들에게는 2주 시간 안에 어떻게 할 건지 갖고 와봐. 미국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승리했다. 전쟁 끝나면 다 되는데 전쟁에 2주 남았다. 미국 국민들한테 출구 전략을 설득하는 면담 아니었나 싶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적 우려를 수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도 신뢰를 얻진 못했다고 꼬집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들에게 전쟁을 세일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종전 분위기를 한껏 띄우더니 갑자기 재를 뿌린 이유가 뭔지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어제만 해도 2, 3주 내 철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 3주 동안 추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겉으로는 강경 선회 같지만 사실은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던지는 트럼프 특유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어제 조기 철수설로 시장의 유가 공포를 잠재우는 립 서비스를 했다면 오늘 석기 시대 발언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시한부 최후 통첩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온 강공 메시지가 협상판을 뒤엎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타격에 분명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타격이 이어질 텐데 이 기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으니 2, 3주 안에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어라. 안 그러면 다 부수겠다며 종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시간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연설에서 협상 신호로 볼 만한 다른 대목들도 있습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이란 경제의 핵심인 원유 시설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명시한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결국 밥줄은 살려둘 테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유화책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연설 내내 유가와 증시 상황을 해명한 점도 눈에 띕니다. 경제적 임계점에 다다른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도 이번 2, 3주가 조기 출구를 찾기 위한 절박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2, 3주 내에 타결이 가능하냐 하는 건데 큰 변수가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내 온건파를 합리적 그룹이라 부르며 판을 깔아둔 상태입니다.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 측도 종전 의지가 강합니다. 문제는 외교 안보 실권을 쥐고 있는 혁명 수비대입니다. 군부 강경파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거부하며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2, 3주 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대로 이란을 초토화하는 확전이냐 아니면 다시 말 바꾸기냐 하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쟁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이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매불쇼 처음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 이스라엘 대사 본 적 있어, 너 살면서? 그걸 어떻게 봐? 와, 전 이스라엘 대사가 네. 매불쇼를 차지해주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스라엘 대사로 나가 계셨던 분이에요.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대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진짜 궁금해서. 아, 진짜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력이 쌓여야 예. 이스라엘 대사가 됩니까? 네, 뭐 외교부에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거기에 그 지역에 근무를 했거나 또는 본부에서 그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거기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하신 전력이 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근무를 했고 팔레스타인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와, 네. 굉장히 힘든 곳에서 근무하셨겠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테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또 거기도 또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에 우리 그 교민분들이 한 얼마쯤 계시는 거죠? 제가 있을 때는 한 500명 정도 계셨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더 많을 걸로. 더 많아졌어요? 예. 팔레스타인에는요?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웨스트뱅크하고 그러니까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가 나눠져 있는데 가자 지구는 거의 안 계시고 서한 지구에는 한 20분 정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좀 제가 신기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통 김준영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래 대통령께서 짧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 2시에 했죠? 2시에서 한 20분, 한 25분 정도. 네. 국민의힘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전혀 몰라요, 그 소식을. 예,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다들 워낙에 위기 상황이니까 평소보다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야지. 아니, 지금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닙니까? 그 추경 때문에 국회를 찾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럴 때 까부는 애들은 그 매국노예요. 원래 뭐 그거 아니라도 매국노 많아요. 시원하다. 네.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봐야 이해가 좀 더 잘 되니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요, 이란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해 왔다고 갑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우리는 휴전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다.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트럼프가 언젠가부터 한 2, 3일 전부터인가 계속 그 정권 교체를 밀어요. 네. 정권 교체 안 됐거든. 근데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정권 교체 밀고 있는데 예. 이 이란 쪽에서 휴전을 요청해 왔다.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이 글을 올리자마자 이란 맞죠. 외무부 대변인이 예.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 발표는 거짓이다. 침략자가 징벌받고 이란에 전액 배상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예.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란 대통령은 온건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예. 그중 좀 길어서 그중 일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란인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적개심을 품지 않고 있다.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다. 협상 도중 2차례 공격을 감행한 것은 미국 정부의 파괴적 선택이었다. 미국이 이스라엘 정권의 영향력과 조종을 받아 이번 침공에 나선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은 이 종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종전 조건도 굉장히 이 선택과 집중으로 심플해졌어요. 예. 침략 재발 방지만 약속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이제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 기대감에 와 진짜 막 손 벌벌 떨면서 내가 끝나나? 지켜봤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했냐? 진짜로. 아니 매번 진짜로. 하던 얘기 그대로 또 하는 거야. 정답이. 뭐야 너 뭐냐? 정답이. 아니,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전문가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16분 정도였나요? 네. 19분? 19분. 19분 정도. 네. 네, 좀 길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처음 함께 볼 대목은요. 전쟁 성과를 막 쫙 얘기를 합니다. 예. 다 파괴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Our objectives are very simple and clear. We are systematically dismantling the regime's ability to threaten America or project power outside of their borders. That means eliminating Iran's navy, which is now absolutely destroyed, hurting their air force and their missile program at levels never seen before, and annihilating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We've done all of it.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네, 뭐 간단합니다. 핵 없애기 위해서 쳐들어갔고 다 박살냈다. 네, 네. 요놈들 아주 내가 이제 홍군형을 내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맨날 하던 얘기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 안 한다. 이용하는 너네들이 빨리 정리해라. 그러면서 이 와중에 좀 많이 답답하면 미국 기름 사든가. 여기서 또 세일즈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We're in great shape for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We don't need it. We haven't needed it and we don't need it.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They must cherish it. They must grab it and cherish it. So to those countries that can't get fuel, many of which refuse to get involved in the decapitation of Iran, we had to do it ourselves. I have a suggestion.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And number two,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아, 그냥 제정신 아닙니다, 진짜.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대목.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합니다. 오, 중요하죠. 2, 3주간 더 공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코스피 박살났습니다. 그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But we could hit it, and it would be gone,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ould do about it. We are unstoppable as a military force.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2, 3주 안에.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우리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뭡니까 이거? 아까 뭐 왜 했냔 말이 정말 정확한데요.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요. 일단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네, 진짜 없던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 이거 주가 조작범이에요. 정말 유가 조작범이고 옆에 놓고 전 동시에 봤는데 들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아침에 거의 상승 4%까지 올라갔다가 코스피가 네. 시작할 때 미국도 뭐 비슷하게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연설이 되면서 끝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네. 이걸 또 내일에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또 끌어올리면 실제로는 저는 뭐 좋게 해석하면 자기 말대로 몇 주 동안 흔들리는 걸 그래도 눌러놓기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트럼프는 유가하고 이 주가가 온통 신경이 쓰이는 거 전쟁을 하고 싶고 하니까 네. 눌렀고 지금까지 꽤 성공을 했습니다. 뭐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냥 뒀더라면 막 150, 200도 달러도 쳤을 텐데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런 신뢰가 오히려 늑대소년처럼 다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유탄을 맞아가지고 우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영향을 줬고 사실 시정연설 오늘 10시였거든요, 대통령. 아,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이 네. 10시 왜 근데 이게 지금 유가 때문에 하는 추경이니. 전쟁 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시에 들어보고. 그렇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에서 사실 2시로 옮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가치가 전혀 없었고. 네. 오히려 이 뭐 완전히 뭐 미국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업인 만큼 이 지도자들의 연설을 많이 듣잖아요. 네. 제가 들은 연설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연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뒤도 안 맞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앞뒤가 안 앞에 맞아요. 한 말을 뒤에서 부정하고 맞아. 그걸 또 부정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맞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도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할지 앞으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번 연설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저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꽤 있었다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삭발 투쟁하시는 건가요? 네, 저라도 군대를 가려고. 그걸 또 받아주시네. 너무 머리를 깜짝 놀랐어. 또 받아주시죠. 이야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내용에 관심을 안 보시고 네. 머리에 관심을. 아니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이스라엘 대사님은 이따가 이스라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긴 할 텐데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좀 있으십니까?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종전 선언이냐 아니면은 휴전 선언이냐 이런 걸 이제 맞아요.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앞으로 2, 3주 동안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왜 전쟁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란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핵을 못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전쟁의 목적이 이란의 핵 능력 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볼 때
왜 전쟁을 했느냐? 이란의 핵 문제다. 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란이 계속해서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그 우라늄 농축은 60%까지 갔고, 그리고 441kg이다. 441kg이면은 핵무기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한 12개 내지 13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예. 꽤 많은 것이죠. 예,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대두됐었고, 그리고 핵 능력에 있어서 우라늄 농축을 몇 %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이란 측에서는 이것은 주권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우리는 저농도라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다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전쟁을 했느냐. 미국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원칙을 여태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또 이스라엘의 정책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나서 그 핵 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했었고, 또 핵물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핵 시설을 파괴하고 상당 부분 그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미국 측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러나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핵 시설이며 핵 물질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그 대선님, 트럼프를 너무 좀 진지하게 분석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전달해 봅니다. 트럼프를 스타일이 있는 거죠. 기존 외교 문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 진짜 이번에 오야 이거 핵 위협이 너무 느껴져 해서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오야 해가 안 돼. 야 이런 해가 안 돼.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공격했을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거? 미국에서 이 핵 문제가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두됐던 게 이 전쟁이 일단 목적이 처음부터 불분명했고요. 네. 왔다 갔다 했고 예. 신정국가문에서 레짐 체인지라는 정권 네. 교체. 예. 오늘은 또 정권 교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또 얘기했어요. 오늘 네, 연설에서.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핵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제일 얘기 안 됐던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immediate threat이라 그래가지고 이 위기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때린다는 정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핵무기화한다는 거였는데 네. 앞부분도 사실로 판명이 되지 않았고 그건 아니라고 예. 나왔잖아요. 두 번째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물론 60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핵무기화 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예. 미국의 정보의 분석에도 이게 위급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긴 합니다. 네. 아니 핵 협상도 지금 하고 있었고 네. 갑자기 핵 위협에 정황이 없었다고 그 마가 트럼프 그 절친 그 국장인가 그 사람이 다 얘기했잖아요. 테러센터 국장. 테러센터 국장이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핵은 이건 거짓말이고 요거부터는 이제 제 짧은 소견입니다. 시선 돌리기 플러스 돈 벌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콩큰형을 내시겠습니까? 지금은 앱스타인 파일이라든지 뭐 그런 그리고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요런 부분에 대한 시선 돌리기 하나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이 드론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돈 벌기용. 저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사실상 국내 정치라든가 그런 비즈니스 파트는 제가 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좀 그렇죠. 없고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일부의
원인이 되겠지만 전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악마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 이제 시기는 이스라엘이고 결정타라고 생각하고요. 시기는. 네. 핵 문제도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준 거지 미국이 지금 이란의 핵 때문에 이 전쟁을 했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전쟁 때문에 트럼프는 철저히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예. 특히 모든 나라 지금 거의 다 거절을 했는데 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상처를 조금 받을 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친한 척하고 이것도 극우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트럼프의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폭격기 시칠리아 공군기지에 잠깐 좀 착륙 좀 할게 했더니 단칼에 거절해. 이런 거는 좀 상처가 될 것 같아. 야, 이거 봐라, 요거.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꼬리 흔들더니. 막 엄지 울리더니. 그리고 또, 폴란드 대통령이 있어요. 폴란드 대통령은 트럼프를 이용해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나브로스키. 나 트럼프랑 친하다. 그걸로 당선됐다고. 그런데 폴란드에다가 이제 미국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빌려달라고 했더니 거절했어. 바로 단칼에. 요런 거는 좀 제가 볼 때 긁혔을 것 같아요. 또 스페인도 있잖아요. 스페인도 또 사실 스페인 완전히 프랑스 거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처가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본, 한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잠깐 섞었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좀 많이 삐졌습니다.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 이제 북한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바로 옆에 45,000명. 그렇게 28,000명이라고 했는데. 저거 아닙니다. 28,000. 자,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본이 또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 다 삐졌습니다. 완전히 지금 삐졌네. 토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토에서도 이제 탈퇴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대로 하면 돼요. 정말 저게 핵법이에요. 하게 두면 돼요. 미국이 나오고 우리가 하게 내버려두면 돼요. 왜 미국이 들어가? 미국이 손 떼는 게 저게 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긁혀서 하는 소리는 맞는데 저거 그냥 두고 나오면 그다음에 협상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저렇게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공격받은 게 아니라 미국 건드려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결국 자기가 긁힌 거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번 연설 중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용자 니네들이 해결해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정답이에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통행료 지금 6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정도는 수에즈 운하 같은데 지나다닐 때 내는 돈이거든요. 그거 내고 우리는 가져오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훨씬 좋은 해결책입니다.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여하면 할수록 지금 해법은 더 없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었다고 봅니다. 통행료 말씀하셨으니까 원래는 이제 한 척딱 30억 얘기 나왔다고 지금 배럴당 1달러까지 받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배럴당 1달러면 30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30억이에요? 왜냐하면 유조선 하나에 200만 배럴 정도 가져오거든요. 우리나라 유조선 큰 거는 한 대당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 저기 있는 9척이 사실상 한 대당 200만 배럴이니까 200만 달러예요. 그거 비쌉니다, 여전히. 근데 그거를 이게 또 조삼모사로 일부러 일배를 하니까 작아 보이죠. 나는 또 그거 많이 깎였나 싶어가지고. 그게 30억이에요.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6억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것으로 6억. 근데 그 6억은 수에즈 통과가 6억이거든요. 40만 불입니다. 거기에 그 정도 수준으로 주고 통행료 주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 합의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척당 6억 정도 통행료 징수를 한다고 치면 미국 나간다는 전제로 중국이 거기에 협조해요?
이번에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을 이번 화요일에 중국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5개 안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전쟁을 멈추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반 시설을 건드리지 마라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을 가능하게 해라가 있었어요. 네네. 가능하게 해라 그랬는데 아마도 이 파키스탄은 통행료 내자는 안을 중국한테 말했을 텐데 이 둘 사이의 이야기에서는 통행료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 말은 중국도 그 정도 통행료는 내고 감수한다는 거예요? 감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왜 또 내지 마. 중국도 배가 허가는 받고 있지만 원활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내고 훨씬 더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경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란 배불리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UN 해양법 협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38, 39, 40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해협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해협이니까 예. 여태 보면은 어떤 나라도 거기에 무해 통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6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그 통과를 위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법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 이제 접근을 또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안전 호송비 쪽으로 이제 받겠다 이렇게 예.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상식 순에 맞는 액수라야만 되는데, 네. 방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형 유조선이 200만 배럴입니다. 그러면은, 1배럴당 1불이니까 그게 바로 2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한 4분의 1밖에 안 돼,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거에. 그런데, 거기는 인공적으로 그렇죠.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고 예.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걸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국제적인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전 세계와 이란 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국제법에 네. 미국은 언제든지 이란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돼 있나요? 아니 제가 국제법은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유엔 헌장을 또 들어가봐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곤란한 질문 좀 하지 마요. 걸로가 내가 좀 추정이 돼서 너무 막 미국은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잖아. 미국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우리 기업으로 봐서도 이걸 30억 원, 200만 불씩을 내면서 간다고 하면은 물류 비용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한테 직격탄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가도 그래서 오를 거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공조해서. 이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예.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거로 제가 봅니다. 전면에서 막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게 종전안으로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쟁 중이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급선무인데 예. 지금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마지노선이 거기에 돈을 받는 것이 아마 마지노선 나중에 이제 그걸 철회하는 철회하고 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를 주고받을 당분간 텐데 지금 몇 분간 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정을 위해서 지금 받는 것을 허용할 수는 있을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UNCLOS라고 하는데 해양법에는 제촉이 되고요.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미국 내 정복이 트럼프가 왜 저렇게 종전을 못하느냐 하면 협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오늘 협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평소에는 협상 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란이 지금 전쟁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전혀 불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란 자체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미 유리하다고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쫓기는 건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이 생각보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2, 3주 더 때리고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협상 얘기를 하지 않고 종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미국 내부의 판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얘기만 좀 잠깐 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여나 또 전쟁이 끝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바논의 지상군을 이제 투입을 해서 그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 모든 주택을 파괴해서 완충지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죠. 자,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말 잠깐 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להסיר אחת ולתמיד את האיומים סמוכי הגבול מעל תושבי הצפון. 우리가 이게 너무 멀리 있는 나라라서 정말 딱 체감이 안 되는데 이 파괴 영상을 보면 야, 이거 진짜 남일 같지가 않아. 그냥 도시야. 근데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영상 잠깐 볼까요? 그냥 도시야. 이스라엘이 지금 맹 공격을 좀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스라엘이 뭐 이건 실수겠습니다만 유엔 평화군도 사망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고 이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스라엘. 그 유엔 평화 유지군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민간 지역에 대한 이 폭격 이거는 국제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국제법 초촉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예방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간인이 살고 있으면은 빨리 피신을 하라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 또 이란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또 무차별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과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사전에 그런 예방 조치를 하고 경고를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사실인지 하는 것은 조사 결과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 미국이요. 네.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냥 종전 선언하고 빠집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미국과 함께 잠잠히 미국 뜻에 따라 가지고 공격 안 하고 빠질까요? 아니면 계속 공격을 이어갈까요? 미국과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그만이다. 우리는 승리했고 그리고 철수한다. 빠지면은 네타냐후 총리 다른 방법 없습니다. 따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지원이 없는 이스라엘의 단독 공격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첨단 무기들이 다 미국에서부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하고의 전쟁은 아마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레바논은 계속 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레바논은 칠 겁니다. 혼자서 칠. 저거는 계속 쳐. 네. 그만 치세요 이제. 아니 나는 솔직히 나는 이렇게까지 도심인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먼 나라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저렇게 간간히밖에 안 나와요. 이란에 대한 피해, 레바논에 대한 서방 언론이 저거 보도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충격 받았어요. 이거 보고. 나는 그래서 무슨 뭐 국경지대라고 해가지고 난 뭐 허벌판이나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와, 난 이렇게 도시민 좀 그만 치세요, 진짜 이제는. 민간을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섭다, 제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유력하신 분이니까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좀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뭐 지금 전문가들 관점에서는 당분간 몇 주간은 요 정도 선에서 계속 갈 것 같다.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을 계속 할 텐데. 네. 그 때문에 주가와 유가 흔들리는 게 걱정이 힘들어요,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진짜 기대가 컸거든요, 저는. 다행인 게 있습니다. 지상군 파견하겠다고 안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는 오늘 안 해요. 네, 그건 굉장히 큰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공중전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발전소 폭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공중전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지상군 파견이 안 하겠다라고 한 게 굉장히 큰 소득이고요. 또 하나 원유 시설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큰 가장 쉬운데 안 한다. 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될 게 또 타임라인이 하나 있죠. 4월 6일 8시. 4월 6일.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죠. 그게 고다음 고비입니다. 최후 통첩을 4월 6일 저녁 8시까지 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4일 남았네. 네.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 IT 기업들, 미국 IT 기업들 박살 내겠다고 한 게 실명을 이미 그 지났거든요. 근데 때렸다는 보도가 있나요? 아니, 그건 이란의 아니에요? 지금 철저한 원칙은 뭐냐면 미국이 때린 만큼 비례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으름장만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의 에너지를 때리면 그런 식으로 때리겠다 이거. 발전소나 원유 시설을 때리면 때리겠다. 그건 시한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안 때렸으니까. 안 때렸으니까 미국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사님 혹시 오늘 뭐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네. 토론은 아니고 저희가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계신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